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팽당하나. 군 공무원, 공기업, 항공기업 등 주요 산업 분야 테슬라 차 사용 제한. 중국 정부가 주요 기관과 기업에서 미국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투자 우등생 대우를 받던 테슬라가 토사구 팽당한다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스파이 행위를 부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군과 공무원, 국유회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직장과 자택에서 테슬라 차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몇 주 전에 내려졌으며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의 전자장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테슬라 차에는 외장 및 내부 카메라, 초음파 센서, 레이더 등이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중국 발전 포럼 화상 연설에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을 비롯한 어디서든 스파이 활동에 쓰였다면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정부의 테슬라 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초에도 테슬라 관계자를 소환해 중국 법규 준수와 내부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질책한 바 있다. 이번 차량 사용 규제는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테슬라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테슬라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상하이 자동차 공장에 투자해 중국 정부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테슬라에 대한 특혜가 이어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진정과 함께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 대비 4%가 늘었다. 올해 1에서 2월도 31% 증가했다. SCMP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대치 등 미중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중국의 이딴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김동관의 안목이라더니 사기 논란 니콜라 지분 결국 매각하나. 하나그룹이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 지분 절반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니콜라 지분 인수 당시 하나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의 뛰어난 투자 안목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김 사장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3월 17일 니콜라는 하나가 자사 보유 니콜라 지분의 절반가량인 1,105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매도 시점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이다. 앞서 2018년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1,100억 원가량을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확보했었다. 주당 매입가는 4.5달러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화의 니콜라 지분 매각 계획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니콜라 주가가 급등, 당시 한화가 내세운 수소 관련 투자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설립된 니콜라는 지난해 6월에 우회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지 나흘 만에 종가 기준 최고가인 79.73달러를 기록했다. 한화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1조 8천억 원으로 16배 올랐다. 당시 한화는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튼을 직접 만나 계약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니콜라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전문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수소 트럭은 사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다. 이후 월가의 공매도 전문 분석기관인 시트론 리서치도 힌덴버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GM이 니콜라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GM과의 파트너십도 깨졌다. 하나그룹은 아직도 니콜라 지분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 기준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워낙 초기에 니콜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의 현 지분 가치는 현재도 2,035억 원에 달한다. 2018년 지분 매입 당시에 비해 3배가 넘는다. 하지만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수소 사업을 향한 한화그룹의 로드맵은 상당한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한화가 니콜라 투자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룹의 수소 사업을 확대하려는 발판으로 삼았었는데 니콜라가 사실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니콜라 지분 인수를 오너 일가의 경영 안목으로 홍보했던 그룹의 전략도 다소 민망한 모양새가 됐다.
한화는 니콜라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다른 신규 수소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제트홀딩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서학개미들 테슬라 대신 일본 제트홀딩스 산다. 서학개미들이 일본 플랫폼 기업 제트홀딩스에 몰려들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입성한 쿠팡 효과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제트홀딩스까지 퍼져가는 모습이다.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제트홀딩스였다. 미국 기업을 제치고 일본 기업이 서학개미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서학개미들은 이달에만 제트홀딩스 주식 2억 135만 달러를 사들였다.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켜온 테슬라와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를 제쳤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이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미 본토에서 한때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자 관련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쿠팡이 이 정도면 다른 기업 주가는 싸도 너무 싼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내 투자자는 지난 11일 상장 이후 쿠팡 주식 6,875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제트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의 자회사다.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쳐져 일본 최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통합 제트홀딩스는 향후 5년간 5천억 엔을 투자해 5,000명가량의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확보할 계획이다. 3억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2023년까지 매출 2조 엔, 영업이익 2,250억 엔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학개미들은 매수로 답했다. 투자자 사이에선 국내로 치면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합쳐진 것과 같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실제 제트홀딩스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술을 일본에 그대로 적용해 온라인 쇼핑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선물하기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라인도 라인 기프트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발표했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일본 소매 시장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13%대에 불과하다며 성장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제트홀딩스가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우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4년 후 3,000달러. 장밋빛 전망 근거는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 성장주 여신으로 불리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2025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0달러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는 전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투자 노트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성과 보험 사업 영업이익률 확대를 근거로 이렇게 예상했다. 3,000달러는 테슬라의 19일 종가 654.87달러의 약 4.5배다. 일반적인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 중 지금까지 최고 목표 주가는 1,200달러다. 아크 인베스트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2025년 최고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장 저조한 경우에도 주가가 1,500달러까지 오를 거라 봤다. 아크 인베스트의 이 같은 과감한 목표 주가는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에서 나왔다. 아크는 테슬라가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가능성이 50%라고 예상했으며 로보택시 서비스도 가능해질 거라 내다봤다. 로보택시는 승객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아크는 테슬라의 자본 효용이 높아질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25년 500만에서 1,000만 대가 될 거라 추산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상세한 운전 데이터로 인해 수년 내 보험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단 블룸버그는 아크 인베스트의 전망과 함께 시장에서 이와 관련해 오랜 기간 제기되어온 의구심도 전했다. 시장에선 테슬라가 2015년엔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테슬라의 기술이 조만간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호는 아직 거의 없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포함된 오토파일럿 패키지를 판매 중이나 최근 이 패키지 제품 운행 시 운전자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시 거리 기능을 감독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주당국에 밝혔다. 테슬라의 보험 상품의 경우 2019년 8월 출시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테슬라는 서비스 및 기타 범주의 차량 보험 매출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란 점도 소개했다. 그가 운영하는 대표 펀드에서 테슬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다. 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달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740% 급등하며 S&P 500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 올해 1월 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성장주 약세 등의 여파로 하락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월 26일 고점 대비로 26%, 연초보다는 약 7% 떨어진 상태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으로 미루어오는 쿠팡 미래주가의 흐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한 쿠팡의 주가 흐름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작년 5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쿠팡이 시가총액 100조 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는 반면 쿠팡의 성장성을 보면 충분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은 지난 20일 주토피아에 출연해 아마존보다 높은 주가 매출 비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많은 반면에 쿠팡의 성장 속도가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바바 등 기존 절대 강자에 비해 가파른 편이라며 합리적인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가격 반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는 전일 대비 2.28% 오른 44.89달러로 마감했다. 상장 첫달 쿠팡 주가는 공모가인 35달러보다 40% 이상 오른 49.25달러의 장을 마쳐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15일에는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43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허 팀장은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과하다고 보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신성장에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거품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인 수목적 회사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만 갖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허 팀장은 코로나 이후 시장 점유율이 이 같은 업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미국과 중국서 각각 30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은 한국에서 10%대 초중반 점유율을 갖고 있어 점유율을 더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2015에서 2016년 이익이 안 나는데도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시기가 점진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쿠팡 역시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과거 닷컴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등의 사례를 들며 처음 쿠팡 공모가 35달러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비싸졌다며 지속성이 없으니 조금씩 팔거나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